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대한노인회 등 본인 지지층만 찾아다니는 윤통이 9일 오전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늘 속보를 쐈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 답변을 한다고 뿌려놨지만 이미 대통령실은 쓴소리했던 미디어오늘에 3개월 출입정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대통령실이 미디어오늘에 3개월 출입정지를 통보했다. 보도 편의를 위해 출입 기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대통령 말씀 자료가 실제 발언과 달라 보도한 행위가 징계의 이유다. 관련해서 용산 대외협력 비서관실은 대통령실은 언론사의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하는 대통령 말씀 자료 가안 중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의 기사화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징계를 결정한 근거 규정 전문 및 관련 절차는 6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쓴소리 언론사는 다 제외하고 도대체 어떤 언론사 질문을 받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이 먼저 선빵으로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최민희, 진짜 괴이하다. 윤 대통령 총선 전 민생 토론회 하나하나 억대 계약인데 대부분 수의 계약이었단다. 관저공사도 비슷하지 않았나? 할 일 많은 22대 국회 힘내자. 초선들이여 휘몰아치라. 윤통은 이 건도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김진표, 요새 너무 성질급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13박 15일 해외 순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과 내용들을 공개했는데요. 같이 가는 의원들 명단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는데 김진표 의장이 오늘 올린 사진을 보니 홍영표에 박용진 의원, 배현진, 조혜진 의원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대체 박용진의 홍영표, 배현진 등은 뭘 했다고 저길 따라가는 것일까요? 박용진, 홍영표는 공천 과정에서 그 난장판을 부렸는데 미운 의원 떡 하나 더 주겠다는 것인지 환하게 순방 가서 웃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조용히 다녀오면 다들 그러려니 할 텐데 또다시 MBN과 한바닥 인터뷰하자 조중동 등 무려 30개가 넘는 언론들이 김진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데 대해 김진표는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자신을 압박했던 데 대해선 김진표,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역량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자폭했습니다. 그 중립이라는 말을 대놓고 선거운동하고 야당 공격하고 언론 장악하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해야 할 텐데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성질이 너무 급하다니 본인은 성질이 느긋해서 속편하겠습니다. 9일 박찬대 윤통 거부권 법안 8개 전체 패키지로 재발의. 오늘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며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단 박찬대 원내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고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이 뭐냐는 질문에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그 부분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9개가 있었는데 재발이 되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했던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박찬대 1, 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결정이 너무 많았다며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과 민생법안 동시에 몰아붙여야 하고 달라진 22대 국회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날린 김지호. 바지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 지시를 하면서 쇼를 하는 가운데 김지호 실장은 이원석 총장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연휴에 민주 검찰 대책위 입장문을 올린 김지호.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십시오. 김지호.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원내회의에서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개별 사건의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서슴없이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의 잘못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사법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수사기관이 연어 수를 제공하며 범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져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정치검찰의 길을 가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면 최근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십시오.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의 불법한 수사 관행에 대한 사과나 제도 개선을 국민께 알리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검찰총장님, 대법원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 수사 관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이원석 총장은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개별 사건에 관한 발언을 삼가고 검찰총장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이원석 임기가 9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여권 일각에선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하지만 다 쇼로 보이며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용산 검찰 갈등설 제기. 검찰총장 쇼 관련해 민주지도부는 용산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하며 분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전략인데요. 이에 발끈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일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과 검찰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새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원석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통일부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 대련 아니겠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어서 특검으로 가야겠습니다. 마무리로 전효영학자,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와 논의 과정을 알기 위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다고 답했답니다. 왕조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도 회의록은 남깁니다. 회의록 없는 정책 결정은 재정일치 시대의 무속 국가에서나 가능합니다. 이 지경이면 나라 이름을 대한무국으로 바꿔야 할 듯합니다. 차라리 후진국 수준만 돼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야만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